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3회차 전산회계 1급 실무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고요.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하라고 합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자, 거래처 등록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하단의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탭에서 기초정보관리 메뉴에 거래처 등록 들어가 주시고, 자, 첫 번째 탭에 일반 거래처가 있습니다. 일반 거래처 체크를 해주시고 하단 부분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슬기로운 주. 자, 유형은 동시였습니다. 유형은 동시. 매입과 매출 동시에 하겠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 주시고, 대표자 이름, 자, 김슬기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업태는 도매, 종목은 금속. 자, 그 다음에 주소를 입력하실 때 F2를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우편번호 코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색을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소비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번호 넣지 말고 직접 이렇게 타이핑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들 오타 없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대체 적요를 등록하시오. 코드는 134번이고 가지급금 대체 적요 8번, 출장비 가지급금 정산 저희가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기초정보관리 메뉴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들어갈게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코드가 여러 가지가 보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자, 내가 조금 더 빨리 찾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컨트롤 F를 눌러주시면, 키보드에 컨트롤과 F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찾기라는 게 뜰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134번으로 넣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찾아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 1급을 시험을 칠 때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코드가 있다 그러면 검색을 하셔서 바로 찾아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 조교에다가 8번 넣어주시고 출장비 가지급금 정산. 자, 출장비 가지급금 정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고요. 오류와 관련된 전기분 원가 명세서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공장 일부 직원의 임금이 판관비 항목의 급여로 반영되어 있다. 자, 그러면 반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임금에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220만 원을 빼주셔야 되고요. 그죠? 차감시켜주고, 그 다음 판관비 쪽의 급여는 220만 원을 추가시켜 주셔야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서 임금 빼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급여 플러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회사 전체로 봤을 때에는 비용에 변화가 있나요? 전체로 봤을 때 그냥 제조에서 뺐다가 판관비 쪽으로 더한 거죠. 그래서 총 비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익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좋고요.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차피 두 개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가지 서류만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부 원가에 들어가서 임금을 220, 제가 잘못 설명드렸다,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반대로 설명을 드렸네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임금이 급여로 반영되어 있다. 자, 그럼 급여에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임금에서는 더해 주셔야겠네요. 반대로 설명드렸네요. 그죠? 자, 그럼 임금에 더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4,720만 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는 돈이 또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변경된 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셔서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을 하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올 거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지금 금액이 바뀌었죠. 그래서 금액을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급여. 자, 급여 8,650을 8,43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단기 순이익에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부터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자, 여기에서 임금 보면 4,5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서 220만 원을 추가시켜주면 11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도 플러스 220이 들어갈 거예요. 자, 바꿔볼게요. 자, 4,720. 자, 4,720으로 바꿨더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금액이 바뀌었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시험 칠 때는 이 부분을 기출문제집에다가 그 시험지에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입력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옆으로 잠깐 옮겨 놓고 보면서 하셔도 되겠죠. 저는 끄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시고요. 자,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습니다. 바뀌기 전 금액이죠. 근데 저희는 금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주셔야 돼요. 자, 400-78000 이렇게 바꿔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급여. 자, 8,650이죠. 이 금액을 8,430 220만 원을 빼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엔터 치기 전에 단기 순이익, 그 전에 단기 순이익과 그 다음에 입력한 후에 단기 순이익 금액이 동일할 겁니다. 7,496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까지만 입력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굳이 입력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자, 1번. 자,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당좌 수표 발행하여 계약금을 지급했다. 자, 우리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이라고 하고요.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되고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집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으로 분개해 주셔야겠죠. 자, 그럼 전표 입력에서 1번 전표 입력 들어와 주시고 자, 날짜는 7월 15일. 자,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당좌예금으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내가 당좌예금에도 상수라고 걸었다 라고 하더라도 감점은 아니에요. 감점은 아니고 만약에 선급금에 거래처를 걸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점이 차감됩니다. 그러니까 1점이 감점되기 때문에 선급금에는 꼭 걸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옥 취득을 위해서 자, 9억을 우리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자, 그런데 6개월이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 거래처 적어줍니다. 자, 선이자 3,600 제외하고요.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자, 선이자 지급액은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러면 3,600만 원 저희가 이자를 미리 지급했죠. 이자를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고 이 이자 떼이고 나머지 8억 6,400만 원을 받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8월 5일. 자, 차변에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선이자는 선급 비용.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으로 걸어주시고
단기 차입금은 또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창고 임차 보증금. 자,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작년분 창고 임차료를 차감하고 나머지 임차 보증금만 보통이익금으로 돌려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임차 보증금은 저희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산이고요. 돈을 받았죠? 그래서 자산 감소 대변에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임차료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차감하고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부채 감소 시켜주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죠. 자, 임차보증금, 미지급금 둘 다 거래처 걸어주셔야겠죠. 자, 9월 10일 차변에 미지급금 거래처 걸어주고, 자, 미지급금 떼이고 나머지 금액 보통예금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 대변에는 임차보증금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외상매출금 253만원 중에 130만원만 입금되었다. 자, 그러면 130만원에 대해서만 분개해 주시면 되겠죠.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 거래처 꼭 걸어주시고요. 자, 10월 20일 차변의 보통예금 130,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영광상사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자, 콤프상사의 주식을 구입했다.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겠죠. 장기 투자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 단기 투자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이었습니다. 자, 그럼 2,000주 곱하기 10,000원 해주시면 되고 액면가액은 필요 없는 금액이죠. 자, 우리 액면 금액이 필요할 땐 어떤 때였어요?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할 때 액면가액이 필요하고요. 구입할 때는 액면가액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매입 수수료가 들어갔다. 자, 매입 수수료까지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에다가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돈이 빠졌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있죠, 여러분.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예를 들어 매입 수수료가 들어갔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영업의 비용으로. 자,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자산들은 매입할 때 부대 비용을 자산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얘들 구입할 때 매입 수수료 들어갔다 그러면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 구분 잘 해주시고, 자, 저희는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 11월 29일.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그런데 이때 매도 가능 증권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123번, 178번. 자, 우리 123번은 유동자산 쪽으로 들어가고요. 당좌자산 쪽에 속해 있는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그 다음 178번은 비유동자산 쪽에 있는 투자자산 쪽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시험을 칠 때 매도 가능 증권이 나온다. 그러면 178번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지금 자산을 배열할 때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해서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배열을 하겠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배열이 늦은 178번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8번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점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매입 수수료 포함시켜서 2024만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돈이 나갔나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수입한 상품에 부과된 관세 756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로 납부했다. 자, 이거 세금과 공과로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상품 구입할 때, 그러니까 상품을 수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하나가 관세입니다.
자, 그럼 이 관세를 상품의 매입 부대 비용으로 봐서 상품으로 분개해 주셔야 돼요. 자, 6번도 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분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관세도 상품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겠다. 자, 12월 8일 상품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번 전표 입력 해봤고요. 뭐 특이한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린 게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죠.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부가세 입력을 하실 때 중요한 점, 유형 체크를 잘 해주셔야겠죠. 자, 유형 체크할 때 또 중요한 점은 증빙을 잘 봐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내가 발급을 했는지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또는 증빙이 없는지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매입인지 매출인지까지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8월 10일이고요. 자,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그러면 매입 과세로 넣어 주셔야겠죠.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합니다. 자, 사업과 관련이 있고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51번 과세. 자, 그런데 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와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불공 쪽으로 들어갑니다. 불공. 어차피 밑에 불공이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과세로 입력을 하고 불공이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주시고 매입과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현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해주시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동으로 분개가 될 거고 소모품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8월 10일 들어가시고요. 자, 유형은 하단의 매입 쪽 보시면 51번 과세.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나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5만 원에 9만 5천 원. 거래처는 꼭 걸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에는 1번 여체크 해주시고 분계는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호남으로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분계 유형은 크게 상관이 없고 하단의 분계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출금 원재료가 아니라 소모품이다. 소모품으로 바꿔주시면 입력을 다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요. 증빙부터 체크를 해주시면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출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매입 영세 넣어주시고 공급가액은 3,400. 부가세는 없죠? 영세율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전자여 체크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잡아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3개월 만기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으로 분계해 주시면 되겠죠. 자, 날짜는 8월 22일. 자, 매입 쪽에 52번 영세. 자, 저희는 제 원재료라고 적을게요. 원재료 수입 원재료를 저희가 발급받았죠.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3,400 넣어주시고 거래처는 롯띠 상사 전제여 체크 분계는 혼합. 자, 차변 원재료 그대로 두시고 대변에 지급 어음으로 분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송강수산으로부터 직업
영업부 직원 선물로 마른 멸치 세트를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 거래처 선물로 마른 멸치 세트를 구매했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고 아래의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전자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고요. 하단에 보시면 계산서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공급가액밖에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 면세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을 때 접대비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불공으로 잡기로 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 그때는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거고요. 자, 세금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부가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가세를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불공으로 잡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지금은 계산서를 저희가 발급을 받았고 부가세가 처음부터 없죠. 그러면 공제 받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공제 받을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면세로 등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전자계산서는 무조건 면세로 등록하더라 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되고, 대신에 회계 처리할 때 우리 영업부 직원 선물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거래처 선물은 기업 업무 추진비, 원래 접대비였는데 2024년부터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접대비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바로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설명드리면 오히려 헷갈리실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릴 때 같이 설명드릴게요. 접대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5일 유형은 메인 면세. 자, 그냥 멸치 세트라고 적을게요. 전체가 80이죠? 80만 원이고 거래처는 송강수산. 전자여체크 분계는 혼합이죠. 자, 차변에 영업부 직원한테 선물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800번대 50만원. 자, 그리고 나머지는 거래처에 접대했죠.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고 800번대 30.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급 어떻게 했어요?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죠. 그러면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고요. 노트북을 외상으로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자, 증빙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하고요.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불공으로 잡는 거예요. 자, 지금 부가세가 21만 원 있죠. 근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사업과 전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해서 불공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공급가액은 2,100만 원, 부가세는 21만 원이고 210만 원에 21만 원. 전자요 체크해주고 분계는 혼합. 자, 불공제 사유 넣어주셔야겠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고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고 거래처는 항동규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은 54번 불공 가지급금이라고 적어볼게요. 거래처 상해전자에 구입을 했고 전자예요 체크.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불공제 사유 F2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불공제 사유들이 뜰 거고요. 첫 번째로는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죠. 어떤 게 있죠?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꼭 들어가야 되고 성명 또는 명칭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꼭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성일자 꼭 들어가야 되고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한 게 있다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라고 해서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없다. 지금처럼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도 공제를 못 받고요. 개별 소비세법 자동차 구입 유지 임차. 자,
자, 우리 개별 소비세법에 자동차다 그러면 어떤 게 있죠? 자, 조건 적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승용차일 것. 두 번째는 이 승용차가 1000cc를 초과하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근데 다시 얘기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승용차가 아니면 되겠죠. 트럭이나 화물차,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1000cc 이하다. 1000cc 이하는 경차를 얘기해요. 모닝이라든지 레이 이러한 차량들 있죠. 이러한 차량들은 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접대비와 관련이 있다. 면세는 처음부터 부가세가 없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잘못 끊어왔다라고 했을 때 또 들어가면 되고, 토지와 관련이 있다. 자, 토지 자본적 지출도 면세입니다. 자, 이렇게 보편적으로는 2번부터 6번까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2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분계는 혼합 걸어줄게요. 자, 차변에 가지급금 적어주시고요. 대변에는 미지급금이죠.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 거래처 황동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개인 소비자 김은우에게 제품을 판매하고요. 신한카드로 수취했다. 자, 결제대금은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카드 과세, 카과로 걸어주셔야 되고요. 70에 7만원, 공급 처명은 김은우, 분계는 카드나 혼합 둘 중에 하나 하시고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신한카드. 자,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11월 4일. 유형은 17번 카과, 제품 매출했고요. 자, 우리 카과, 현과, 건별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에 부가세에 포함한 금액인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77만원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알아서 나눠줍니다. 거래처는 김은우한테 판매를 했고, 신용카드사, 자, 신한카드였나요? 신한카드 걸어주고, 분계는 저는 카드로 걸게요. 자, 그럼 외상매출금 분계가 되었고, 거래처는 신한카드로 땡겨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품 매출 자체는 김은우한테 했지만 돈은 누구한테 받아요? 카드사로부터 받겠죠. 그래서 카드사로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제조부가 사용하는 기계 장치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자, 수선비 카드로 결제하고요. 매출 전표를 수취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매입 카과죠. 57번 카과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공급가액 80, 부가세는 8만원. 자, 공급 처명 뚝딱 수선이고요. 분계는 카드 하셔도 되고 혼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지급금 하나카드로 걸어주시고, 하나카드로 걸어주고, 자, 그 다음에 수선비 제조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12월 4일로 바꿔주시고요. 매입 카과. 자, 수선비. 자, 우리 카과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주시면은 알아서 나눠준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뚝딱 수선 넣어주시고, 신용카드사는 하나카드, 분계는 카드로 걸게요. 차변의 원재료 대신에 수선비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미지급금, 자, 하나카드에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하나카드로 걸리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문제 4번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 입력된 내용 중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고 정정을 하라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초록산업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했지만 200만 원은 2024년 12월 8일로 확인되었다. 자, 9월 9일 날 차입을 했는데 상환 기한이 12월 8일입니다. 그럼 200만 원은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1번은 부가세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일반 전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9일로 들어갔더니 장기 차입금에 500만 원 걸려 있죠. 자, 그런데 이 중에 200은 단기 차입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바꿔주시고 바로 대변을 눌러주시고 단기 차입금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2번 영업용 화물 차량을 점검 및 수리하고요. 차량 유지비 부가세가 있네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회계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일반 전표 입력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증명 서류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신 다음에 부가세를 신고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반 전표를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리고 영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51번 과세라고 넣어주시고 분계는 차량 유지비 판관비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전표 입력에 10월 15일 차량 유지비 들어가 있죠. 얘를 삭제를 하는 거예요. 삭제 F5번 하시거나 위에 휴지통 모양 보이시죠? 삭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고 10월 15일 자, 51번 과세 차량 유지비 자, 25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바로 카센터 전자이어 체크 분계는 혼합 잡아 볼게요. 자, 원재료 대신에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시고 판관비죠. 판관비. 그 다음에 대변으로 해서 미지급금.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일반 전표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결산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결산일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은 미국의 소재한 원재료 공급처로부터 자, 5,500달러를 외상으로 매입을 했고요. 미지급한 잔액이 2,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5,500달러였지만 2,000달러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3,200만 원은 저희가 갚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2,000달러를 환율을 평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매입할 때는 1,100원이었고 결산 시에는 1,200원입니다. 자, 그러면 환율 100원이 증가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외상 매입금. 그럼 환율이 오르면 갚아야 되는 돈도 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2,000달러 곱하기 두 개 차이 100원만큼 곱해주시고 그러면 20만 원을 저희가 더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외화 환산 손실로 분계를 해주시고 외상 매입금은 부채 증가를 시켜주고 거래처 걸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 12월 31일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환율 평가를 할 때 남아있는 달러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줘야 되는 달러를 가지고 환율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지분증권 주식 얘기하는 거죠. 다음과 같다. 자, 취득했을 때는 5,600. 그런데 12월 31일 날 지금 200만 원 감소했죠. 자, 감소한 만큼 자산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해서 손해봤다.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영업의 비용 쪽으로 비용 증가,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에는 단기매매증권 자산 감소.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공장의 화재 보험료 2024년 5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36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고요. 전액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자, 전액 보험료로 처리를 했을 때 저희가 결산일에 정리해야 되는 사항이 있죠. 어떤 게 있죠? 자, 360만 원 중에 내년 비용을 차감시키는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360만 원. 자, 1년치죠? 그럼 곱하기 12개월 중에 3개월은 내년 비용입니다. 따라서 120만 원은 단기 비용에서 차감시키는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비용 감소, 차기 비용이죠?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기 비용을 저희가 5월 달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 자, 그래서 내년 비용만큼은 미리 납부했습니다. 성급 비용. 그리고 보험료에서는 빼야 됩니다. 비용 감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자, 차변에 성급 비용 120. 대변에는 보험료라고 넣어주셔야 돼요. 제조 쪽으로 넣어볼게요. 자, 결산 좀 어렵죠, 여러분? 특히 3번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운 만큼 시험에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 결산 총정리하는 거 올려드렸거든요. 거기 성급 비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장부조회 문제죠. 자, 1번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반영된 예정신고 누락분의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자, 부가세 확정신고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부가세 확정신고서 들어가 보면 되겠죠. 자, 부가가치 탭 클릭해 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갈게요. 자, 1기 확정이었죠. 1기 확정은 4월부터 6월까지. 자, 들어가시면 자, 예정신고 누락분의 매출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쪽을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죠. 공급가액은 510만원, 세액은 30만원. 만약에 매입을 물었다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 쪽에 12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4월부터 6월 제조원가 항목에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과 그 금액을 각각 기재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 가장 적게 발생한 달, 어쨌든 이렇게 월을 물으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 가기로 했습니다. 그죠? 총계정 원장은 월별 비교할 때 좀 더 빠르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부예요. 월별 비교.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회계관리 탭에서 장부관리의 총계정 원장. 자, 4월부터 6월까지 복리후생비고 제조원가. 자, 4월부터 6월까지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을 물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4월 달이네요. 4월 달이고 41만 6천 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4월 말 현재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 자, 거래처별로 비교할 때는 거래처 원장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 원장, 장부관리에서 거래처 원장. 자,
4월 말 현재죠. 그러면 1월부터 4월 말일까지 미지급금 해주시고, 거래처는 가장 큰 거래처를 물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잔액이 가장 큰 거를 물었어요. 그러면 세경 상사이고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잔액 네모 박스를 클릭해 주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개밖에 없지만 거래처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을 때에는 클릭을 하셔서 정렬하신 후에 가장 큰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을 해주시고, 이론 문제는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쭉 체크해 주고, 방금 저희가 풀었던 실무시험 답안 장부조회는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답안 저장, USB로 저장, 노란색 버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3회차 회계 1급 실무풀이까지 해봤습니다. 자, 113회차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난하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난이도가 꽤 있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 거에 그치지 말고 틀린 문제들 잘 체크를 하셔서 간단하게라도 오답 노트 작성을 하셔서 다음 시험에 틀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내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